자, 첫 번째. 내부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자, 요거 별표 하나 칠게요. 내부 노동시장 이론.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가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어디서 고용합니까? 그렇지. 우리가 회사 밖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사 밖에서 사람을 데려온다 그래서 그런 거는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해요. 회사 외부에서 데려온다 그래서. 그쵸? 그럼 봐봐. 제목에서 딱 봐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내부 노동시장이란 거 뭐다? 사람을 데려올 때 어디서? 내부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여러분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사내 우리 뭐 채용 이런 거예요. 사내 채용, 사내 채용. 여러분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되죠? 무슨 말입니까? 회사에 어떤 자리가 공석이 생겨. 그럼 원래 거기를 외부에서 공고를 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회사는 요즘에 특히나 경기가 나빠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치? 왜 그래요? 그건 바로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일단 그 공석 자체가 우리 회사의 독특한 기술과 독특한 문화를 이해해야만이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럼 외부 사람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적응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회사 내부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 조직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적응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또 특유의 기술을 미리 회사에서 많은 어떤 기동형으로도 알고 있었을 거니까 아무래도 들어갔을 때 적합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보통 외부에서 데려오는 게 일반적이긴 하나 그 회사의 어떤 독특한 어떤 특성들 때문에 내부 시장에서 그 회사 내부에서 사내 채용하는 것들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부 노동 시장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적혀 있냐? 뭐 정말 어려운 말이 적혀 있는데 아니야. 그냥 이거예요.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말한다. 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아니야. 무슨 말이냐? 사람 뽑을 때 외부에서 뽑던 거를 내부에서 뽑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부에서 뽑을 때 어떻게 돼요? 저기 예를 들어서 대리인 사람이 요 직급 요 새로 뽑는 요 자리가 과장이다. 요 사람 데려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갖다 놓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승진. 그래서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배치 전환이나 승진이나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의 공석을 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오케이. 요거는 핵심 개념이 아니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이유. 왜 외부에서 뽑지 않고 사내에서 채용을 하냐?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거고 요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기출해서 역시 추가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가 세 개가 무조건 자주 나왔던 거라서 정확히 이 세 개는 기억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모르겠다. 그러면 뭐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지만 모르겠다. 그럼 세 가지 외우면 돼요.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 이런 거.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무슨 말이냐? 숙련의 특수성이라는 거 뭐냐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다른 회사에는 없고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혹은 그런 뭡니까 숙련도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게요. 그런 위치.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무리 밖에서 데려와도 그 사람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게 훨씬 빠르게 적응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 회사만의 고유의 어떤 특성이 있는 기술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걸 숙련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현장 훈련은요 이런 겁니다. 이게 그 회사의 현장이 역시 좀 위에랑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현장은요 어떻습니까? 그 현장은 사실 우리가 어떤 설명서처럼 딱 이렇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사실 거기 가서 현장의 실제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여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지 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를 외부 사람을 데려와서 거기 쓰기에는 좀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 내부 사람을 거기 데려가서 그렇죠. 현장 실습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훈련 역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내부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적혀 있네. 현장 훈련에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현장의 담당자만이 아는 노하우를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그렇습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외부 사람이 데려와서 해놨다가 그 사람이 잘 적응 안 하고 가버리면 노하우가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부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현장 훈련에서는 도제식 훈련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현장 훈련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OJ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일단 기억해 놓을게요. OJT.
요걸 직장 내 훈련이라고 하는데 보통 뭡니까? 도제식 훈련을 말해요. 도제식. 도제식 뭔지 알죠?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알죠? 그렇게 도제식 훈련.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관습이 있습니다. 관습은 뭡니까?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회사만의 관행과 관습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다 보니까 외부 사람을 데려오면 거기 적응을 못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기억할게요. 딱 좋죠? 제가 뭐라고 맨날 하냐면 사지선다 문제는 만약에 그 형성 요인이 3개거나 4개면 너무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왜? 만약에 형성 요인이 아닌 것, 그럼 요 3개 딱 적어놓고 마지막 하나 아닌 거 딱 쓰면 되죠. 자, 만약에 이게 4개다. 그럼 뭐다? 3개 아무거나 무작위로 넣고 나머지 하나 아닌 거 넣으면 되니까. 그쵸? 근데 5개, 6개, 7개 커지면 그거 좀 조금 귀찮아. 그래서 가장 좋은 건 3개, 4개짜리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무슨 원인, 요인 혹은 무슨 결론 이런 것들이 3개, 4개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출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그 1과목 있잖아. 우리 직업 상담학. 그쪽에다 보면 이제 보딘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그 심리학자들이 뭐 주장했던 것들 중에 그 자신들의 의견이 3가지 딱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명료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딱 3가지는 아주 주의 깊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내부 노동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노동 시장을 진행을 했을 때 장점이 이렇게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내부에서 사람을 뽑았을 때 왜 그런지를 그냥 적어 놓은 거라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형성 요인,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중 노동 시장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중 노동 시장이에요. 노동 시장이 뭡니까? 이중, 2개로 나눠져 있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노동 시장이라고 했을 때 큰 노동 시장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노동 시장에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이동도 하고 또 여기 사람이 이렇게도 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직업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시장이라는 게 이중 딱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현실을 보면 직업에 귀천은 없을지언정 사실 그 직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동은 정말 좀 많이 없긴 해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잘 봐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직 있죠. 의사, 변호사, 회계사 혹은 변리사 이런 쪽 있죠. 자, 그런 쪽에 있으신 분들의 노동시장과 그 다음에 그 일반 단순 노무직 있잖아요. 단순 노무직.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순한 일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편의점 일들이나 알바생 같은 그런 일들, 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거기 가서 한 하루나 이틀 배우면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자, 그런 쪽 노동시장이 있다고 해볼게. 역시 그쪽도 고용을 하고 여기도 고용을 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문직이라고 하고 여기가 좀 일반 단순직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런 쪽에 단순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또 스카우트해서 이동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동시장이라는 게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의 큰 시장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그곳에서 뭡니까? 그곳에서 뭐죠? 그렇죠. 이게 그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노동시장이 뭐다? 노동시장이 이중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이중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 노동시장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봅시다. 이중 노동시장은 우선 첫 번째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시장을 우리가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하고요. 1차 노동시장.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바로 1차 노동시장 말고 단순 노무직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노동시장이라는 건 얼핏 봤을 때는 큰 하나의 그렇죠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 두 개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우리 개념에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라는 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이 뭡니까? 여기는 바로 숭늉공 중심이고요. 숭늉공 중심이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비숭늉공 중심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 우리 별표 하나 칩시다.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여기 있나? 개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 좀 잘못 적혔네요. 여기 앞쪽에 있던 그 우리 그 뭐죠? 내부 노동시장 그 개념이 적혀야 돼요. 요거 아니죠. 잘못 적혔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중 노동시장 이론 여러분 책으로 봅시다. 여러분 거기 보면 개념에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되어 있죠. 그거 별표 칠게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그거 두 개 별표 칠게요.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즉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숭늉공은 전문가. 그다음에 비숭늉공은 뭐다? 단순 노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당연히 숭늉공 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근로조건이 좋죠? 반면에 여기는 근로조건이 어떻습니까? 나쁘겠지. 임금은 어떨까요? 높고 낮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보통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하나 들어가면 잘 안 움직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쉽게 이동이 일어나요.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시장이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우선 특징을 그 개념에서 여러분 체크를 해서 별표 하나 치도록 하고요. 자, 이중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 근무자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1번. 내부 노동시장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들은 주로 그 안에서 많이 형성하고 그 안에서 많이 교육훈련시켜서 뽑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중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 즉 숭늉공이라고 하는 여기는 주로 사람을 어떻게 뽑냐? 그렇죠. 회사 내부에서 주로 많이 키워서 뽑거나 혹은 채용을 하게 되고요. 임금이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합리적인 노무 관리와 근로 조건이 양호하고요. 그리고 승진과 승급이 좋죠. 세 번째, 숙련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즉 전문가라서 굉장히 현장 훈련이 좋습니다. 회계사들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 훈련 가서 많이 실제로 전문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네 번째, 장기 근속할 가능성이 높죠. 당연하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마지막 5번에 충성심이 높아 근무 중에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그렇죠. 내가 프라이드로서 내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1차 노동시장의 근무자들의 특성입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고 두 번째, 1차 노동시장의 근무자들의 특성 요걸 하면서 2차 노동시장의 특징 하나를 쏙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5가지 기억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중 노동시장 이론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인적 자본 요까지만 볼게요. 요거는 쉬워요. 아까 앞쪽에 했던 그거였어요. 자, 이건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개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을 뭘로 보는 거냐? 인적 자본이라는 건 사람을 뭘로 봅니까? 하나의 회사의 자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본은 투자를 한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대표적인 자본이 기계 같은 거야. 기계 설비 같은 걸 사서 투자하는 거잖아. 그치? 그것처럼 인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투자를 하는 거야. 인간의 자본으로 취급해서. 인간에게 투자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교육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인간에게 투자하면 자본이 결국 축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인적 자본이 축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육이나 훈련은 뭐다?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그 다음 볼까? 인적 자본이 축적된 후 노동을 하면 인적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생산성이 어떻게 된다? 향상되겠죠. 여러분들 보통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하면 인적 자본이 축적되면서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좀 더 많은 노하우로 생산을 하니까 생산성은 향상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인적 자본입니다. 됐죠?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이중 노동시장 이론 그거 별표 하나 치고 내부 노동시장 이론의 형성 이론 꼭 체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것들이라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뒤쪽에 있는 요 내용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